특히 지금 보시다시피 이 거대한 이 지붕 섹션을 지상에서 미리 다 이렇게 조립을 한 다음에 스트랜드 잭이라고 불리는 이 유압 장치를 이용해서 싹 들어 올려갖고 딱 고정을 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공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구글의 최신 캠퍼스죠. 바로 베이뷰 캠퍼스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거든요. 생긴 것부터 일단 비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오피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건물 자체가 공학적인 설계로 되어 있고 구글의 조직 문화를 제대로 녹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라는 기업인데 이 구글의 문화, 철학 그리고 미래를 뭔가 이렇게 형상화해서 이런 공간 속에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뭔가 서비스를 그리고 여러 가지 디스커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앞으로 이 미래의 일터는 이래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 이 독특한 건물 디자인이 어떤 문화를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첨단 공학 기술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내부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지붕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직접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설명도 듣고 직접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께 간접적으로 투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구글어스를 통해서 샌프란시스코를 보시면은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베이에어리아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가야지만이 우리 산호소로 넘어갈 수가 있죠. 제가 여기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및 대한민국 여기 인천에서 출발해갖고 쭉 날아가가지고 도착한 곳이 바로 로스앤젤레스가 아닌 요 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SFO 여기 요거 활주로 같이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 캠퍼스 투어 이후에 말씀드릴 요 팔로알토 지역에 있는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투어 내용 이 스탠포드 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더 넘어서 가지고 이 위쪽에 보시면은 이 쇼라인 파크 여기 보통 이제 구글 I/O가 진행되는 곳이죠. 그리고 제가 묵었던 이 써니베일 지역이 있고 이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베이뷰와 똑같은 형태의 이 구글 비지터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요 센터가 하나 있고 그거 말고 여기 옆에 보십니까? 요거 세 개 비슷하게 생긴 거 요 세 개 있죠. 여기가 바로 새로 지어진 구글 베이뷰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3D로 보면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스티븐스 강 옆으로 이렇게 베이뷰가 있는데 여기 보십니까? 나사 암스 리서치 센터 나사랑 굉장히 엮여 있어요. 구글이 활주로도 돼 있고 실제로 구글과 나사가 단순한 지역적인 이웃을 넘어서 파트너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구글 베이비로 가는 길에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가 여기 보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임대 관계를 넘어가지고 기술 혁신을 위해서 좀 중요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AI라든가 우주 탐사 부분, 또 뭐 항공 교통 관제라든가 뭐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 이곳이 거의 85년 전에 설립이 됐거든요. 1939년에 지어진 곳인데 뭐 비행 시뮬레이션이라든가 항공기 설계 그리고 IT 쪽으로도 로봇공학이라든가 AI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베이뷰 캠퍼스가 구글이 최초로 부지 선정부터 설계까지 그리고 건축까지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한 프로젝트라고 해서 건축 쪽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것인데요. 질문은 이겁니다. 철학이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이 사무실을 좀 더 인간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가? 요 질문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직원들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한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답이 바로 안 서죠 이게. 그래서 이제 구글의 핵심 가치인 뭐 협업, 개방성, 유연성 이런 것들을 실제로 물리적인 모양까지 그리고 그러한 형태까지 뭔가 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홍보 영상에도 저렇게 막 오리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설계 초기 단계의 세 가지 핵심 주제가 바로 혁신, 자연, 그리고 커뮤니티였다고 합니다. 가장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캐노피 형태의 지붕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붕이 은색 태양광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많은 것이 덮여 있죠. 그래서 이게 뭔가 미적으로도 약간 우리 뭐 한옥같이 보이잖아요. 저러한 미적인 요소를 포함할 뿐더러 이 캔버스 전체 전력의 40%를 자체적으로 태양광을 통해서 발전을 한다. 그러니까 거대한 발전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만 개의 은색 질감의 태양광 지붕널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건물 일체형 태양광 이게 BIPV라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외피가 이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식은 건물을 다 지은 후에다가 지붕에다가 혹은 벽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식인데 BIPV라고 하는 거는 태양광 패널 자체가 지붕재, 외벽, 뭐 창문 이런 거에 건축 자재를 그대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신미성이라든가 기능성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 새 건물에 9만 개의 이 기와집처럼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붕 자체가 껍질이 바깥으로 되어 있는 역쉘 구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조립되기 전까지는 구조적으로 강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 톨튼 토마세티라고 하는 이 구조공학 전문 기업이 직접 긴밀하게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보시다시피 이 거대한 이 지붕 섹션을 지상에서 미리 다 이렇게 조립을 한 다음에 스트랜드 잭이라고 불리는 이 유압 장치를 이용해서 싹 들어 올려갖고 딱 고정을 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공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구조물 자체가 폭과 길이가 거의 한 152m에 달하고 무게가 2600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42개의 스트랜드 잭으로 동시에 들어 올려가지고 또 기록도 중요하죠. 서반구의 최대 규모의 지붕 리프팅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트랜드 잭이라는 이 유압 방식을 제가 열심히 또 공부를 해봤는데 쉽게 말해서 아주 엄청나게 무거운 이 지붕이잖아요. 이걸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한 뼘 한 뼘 들어 올리는 초강력 힘이 센 이두가 엄청 튼튼한 로봇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팔 두 개로 밧줄을 번갈아 잡으면서 이렇게 딱딱딱 올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막 올리는데 이 한 손으로 밧줄을 꽉 잡은 다음에 몸을 뒤로 당기는 거죠. 그런 다음에 몸이 올라가면 다른 손으로 또 더 높은 곳을 잡은 다음에 처음 잡았던 손을 떼가지고 다시 더 위로 잡아서 당기고, 이런 원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스트랜드 잭 방식이라는 게. 이 스트랜드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강철 케이블이거든요. 그 케이블로 엄청나게 무거운 것들을 동시에 42개로 쫙쫙쫙쫙 한 뼘 한 뼘 올리는 방식으로 얹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실제로 들어가면은 제가 이게 1층과 2층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1층은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약간 장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층이 네이버후드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 2층은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임직원들만 갈 수가 있는 곳이고 1층만 둘러볼 수 있었거든요. 1층에 뭐 카페라든가 뭐 공용 공간 있잖아요. 피트니스 센터, 라운지, 뭐 이제 회의실도 여러 가지 있었고 뭐 이벤트 공간도 있었고, 그리고 언제든지 음료를 마시고 과자를 먹을 수 있는 이 공간, 제가 마음에 들었던 공간인데 그럼 가서 그냥 이게 빼먹으면 돼요. 비지터들도 그냥 빼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팀하고 관계없이 우연히 마주치고 뭔가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게 바로 1층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다 모여서 이렇게 시장처럼 떠들어라 라는 형태를 하는 거죠. 저 회의실은 언제든 자기가 예약을 해서 쓰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2층 네이버후드는 이게 팀 단위의 동네 컨셉으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나름대로 뭐 이제 AI 검색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뭐 제미나이 팀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한 40명에서 80명 규모로 팀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팀이 자기 이제 원하는 대로 팀을 막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동네들이 이 코트야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중정이죠. 중앙정원처럼 이런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완만한 경사로로 연결되어갖고 구분을 하면서 또 다른 팀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또 구성이 됐다고 하고요. 좀 재밌는 공간이죠. 그리고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친생물학적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자연을 품은 공간으로서 약간 처음엔 좀 뜬금없었어요. 막 동물 같은 것들이 있고 뭐 공룡이 있고.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뭔가 요소가 통합적으로 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뭐 직원들의 건강이라든가 웰빙, 생산성 이런 거를 향상시키려고 기본적으로 자연광을 받으면서 어떤 조형물도 그런 이제 자연 친화적인 걸로 되어 있고, 또 천장에는 자동 조절 차양이 설치돼 창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약간 은은하게 자연광이 싹 비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광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뭐 자연 소재가 풍부하게 또 사용돼 가지고 뭔가 정신적으로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뭔가 뭐 신체적 웰빙이라든가 뭐 창의성, 생산성 이런 것들이 좀 잘 녹여져 있게끔 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가 구글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근데 베이뷰는 특히나 이런 것들을 더 극대화해서 표현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이 베이뷰의 환기 시스템인데 건물이 숨 쉬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재순환 공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0% 외부의 신선한 공기만 공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스템은 뭔가 이게 재활용된 시스템 계속 순환을 시키죠. 필터링해서 순환시키고 또 외부 공기가 또 혼합해가지고 섞이고, 제가 이제 수영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수영장 물도 이게 매번 다 갈기가 힘드니까 이게 부유시키거든요. 물을 더 혼합시켜가지고 붕붕붕 뜨는 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낸 형태로 약간 좀 이렇게 좀 혼합하면서 환기를 시키는데, 이게 아예 외부에서 유입이 된다라는 거는 마치 수영장 물을 계속 바꾼다라는 것과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건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카페 타일부터 페인트, 가구 이런 것들이 수천 가지의 건축자재를 또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약간 이 유해 물질, 흔히 이제 레드리스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배제해가지고 실내 환경을 조성했다라는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구글이 2030년까지 24시간 무탄소 에너지로 운영한다라는 또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 베이뷰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최첨단 기술이 막 이렇게 다 시도를 해보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한 오피스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 뭐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지붕이 태양광 발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캠퍼스 전체가 전기로만 운영이 됩니다. 인근에 있는 풍력 발전소와 결합해가지고 전력의 90%를 탄소 없는 에너지로 공급을 받는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재밌는 것들도 제가 또 찾게 됐는데, 더 커브라는 거를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 더 커브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대충 느낌 보이시나요? 오리 모양을 닮은 하루 동안의 전력의 수요, 전력이 얼마나 필요를 하느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낮 시간에 오히려 수요가 좀 줄죠. 태양광 발전량이 최대가 되니까 전력 공급이 넘쳐나는 시기, 요때가 막 넘쳐나는데 그 외의 시기에는 굉장히 엄청나게 또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해가 지면서 태양광이 밀어줄 수 있는 그 발전이 급격하게 멈추는데, 사람들은 집에 와가지고 뭐 TV도 보고 에어컨도 켜고 뭐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리 목처럼 가파르게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보면 다양한 각도로 타일들이 막 구성이 돼 있잖아요. 커브 형태도 그렇고 각각의 면면도 그렇고, 이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늦은 오후까지
시간까지 비교적 고르게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낮 시간에 특정 피크에만 집중된 발전을 좀 분산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전력망의 부담을 좀 줄이고 더 커브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머리 잘 썼어요. 예쁘기도 하고 더 커브도 완화시키고. 거기다가 북미 최대 규모의 지열 에너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건물의 기초 말뚝 자체를 지열 교환기로 활용하는 굉장히 좀 신박한 아이디어를 적용했는데요. 이 4,000개의 구조용 파일 중에 2,500개의 지열 루프가 삽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파일들은 한 26m 막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땅 속에 일정 온도를 이용해서 건물의 냉난방을 해결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탄소 배출량을 기존 시스템 대비 한 50%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각에 필요한 물 사용량을 무려 90%나 절감을 했으니까 이게 또 이제 1년에 한 500만 갤런의 물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진심이 아니면 진짜 할 수가 없겠죠. 이게 Net Water Positive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이 캠퍼스가 사용하는 물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환경에 되돌려주는 걸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약간 캘리포니아가 또 이게 뭐 사막 지역도 있고 가뭄이 좀 잦잖아요. 그래서 빗물과 건물에서 발생한 어떤 생활 하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 정화해가지고 화장실 용수라던가 뭐 냉각 탑이라던가 조경 관계 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100% 재활용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한다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또 재밌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뷰 설계가 좀 특이하네 라고 그냥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앞으로 5년, 20년, 심지어 100년 후에 사무실이 어떻게 될 건지를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서 만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게 구글이 솔직히 이제 인정을 해가고 본 부분인데, 이런 불확실성이 오히려 핵심적인 설계 원칙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시도를 해본 거죠. 그래서 구글 베이뷰 캠퍼스가 단순한 일하는 공간을 넘어서 구글이 앞으로 사무실이 이렇게 돼야 된다, 어떤 미래청사진 이런 것들, 혹은 사람과 자연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실제로 선보인, 그래서 앞으로 오피스는 이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많아서 공부하는 것 자체도 좀 재밌었는데, 이걸 둘러보면서 이러한 모양들 신미성도 가지면서 최첨단 공학 기술들이 많이 도입된 부분들이라서 굉장히 흥미로워서 구글의 기업 문화, 철학과도 연관된 부분들을 잘 표현한 부분이라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달공학 해외 채널 얼리얼텍에서 여전히 영어 버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같이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은 분들이 팔로우 해주고 계십니다. 재밌는 영상들, 짧은 클립들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짧은 소식도 이렇게 요약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짧게 소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